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강남 중에 일원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일원동에 대한 모습을 느꼈을 때는 매물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서 금방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래, 많이 걸리진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원동에 갔다 왔던 현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대청역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죠. 지도를 보시면, 자, 이곳이 대청역이고요. 고등학교, 서울 영희초등학교가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쪽에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A 구역이고요. B, C, D, E 같은 경우에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발빠르게 이제 또 움직이고 있는 곳이죠. 특히 B 구역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제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곳 같은 경우가 이제 B 구역, 이 주민들이 이제 신청했는데, 요번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뭐 생각들이 모아타운으로 가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구역 같은 경우는요,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개발에 대해서 이제 탈락이 됐던 곳인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율 같은 경우는 70%가 좀 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 반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포우성 7차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접수를 하고 있고요. 왼쪽 편이죠. 대청역에. 개포 한신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 GS 쪽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곳이죠. 레미안 개포 루체마행 같은 경우가 바로 모아타운 왼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DH자이 같은 경우 맨편, 그 다음에 개포 상록 스타 힐스, 이런 것들이 모아타운의 왼편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대청역을 중심으로 왼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모아타운, 이렇게 이제 갈려서 진행이 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돼서 왼편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있는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면 주변 일대에 개발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해서 올 11월 8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죠. 이곳 같은 경우가 최초에 어떤 모아타운 3차 같은 경우 지정을 했을 때 뭐 2주 이후에 그 결과를 또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11월 8일 날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이 대청역 한 곳이 추가로 선정이 됐죠.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소위원회 검토 결과 하반기 공모 신청한 대청 마을 2곳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됐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발표했던 65곳 중에 추진했던 곳 중에 추가로 한 곳이 더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보도 자료에 의해서 발표했던 일원동에 있는 619-64번지 일대 3차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면적 같은 경우는 9만 992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또 권리산정 기준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산정 기준일이 22년 10월 27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원동에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노후도가 상당히 높죠. 81%나 되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노후도를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30년이 넘으면 분홍색이 굉장히 진한 건데요. 분홍색이 진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오른편과 아래쪽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요건이 충족한다면 노후도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실제로 다녀왔죠. 날씨가 상당히 그날 추웠었는데요. 주차를 하고 나서 일대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주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돌았을 때 아직까지는 신축을 하는 주택들도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임대를 마치거나 이러한 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노후도가 충족됐고 어떤 모아타운이 지정되기 전에 신축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진다는 건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지는데요.
이런 신축 빌라가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22년 10월 27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 청산이 되니까요.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할 때 그 날짜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원동 일대 신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일대가 대청역이고요.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 1, 2, 3, 4,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건축 허가를 진행했고 또 착공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공사를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체크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22년 10월 27일까지 착공 신고를 안 한 경우에 현금 청산이 되니까요.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은 그런 곳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거는요. 21년 12월 4일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건축허가 인허가 받은 것들을 조사했고요. 역시 신축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빌라겠죠. 빌라 중에 총 7건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일원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일원동 모아타운이 지정될 때 주변 일대의 대표적인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10군데를 제가 한번 지정을 했는데요. 역시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됐던 실제 거래가 됐던 것들을 조사한 건데요. 당연히 1순위는 레미안 개포 루첸하임이 28억으로 이게 이제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됐죠. 2018년도에 입주를 했고 22년 4월 달에 15층 34평 그러니까 이게 30평대를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건데요. 28억대 우성 7차가 25억대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뭐 가람 같은 경우는 23억, 푸른마을 같은 경우 20억, 그 다음에 DH자이 같은 경우 20억대, 현대도 20억대, 한솔마을이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한솔마을하고 레미안 개포 루체마인 같은 경우는 한 10억대 정도가 실거래가가 차이 나네요. 그래서 1등부터 7등까지 정도 조사를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 30평대 중에 대청역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한 28억대에서 18억대 정도가 실거래가가 약 1년 동안 거래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모아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근접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삼성 사원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8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21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이니까 꽤 오래됐죠. 15억 5천대 정도에 거래됐던 게 삼동에 같은 경우는 21억대 정도 나왔고 이게 11월 23일에 매매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된 매물이니까요.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사원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이쪽 일대에 삼성 사원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1억대 매물이 30평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근 아파트 중에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뭐 향후에 장기적으로 볼 땐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 수소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실거래가 됐던 게 15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현 시점에서 16억 5천이니까 물론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매매 금액을 26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했고요. 26평을 조사한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해당 아파트가 이제 30평대는 없어요. 30평대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2934세대니까 3000세대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31년 차가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적률은 189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그런 아파트고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재건축하는데 무리는 없는 아파트죠. 자,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와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16억 5천부터 15억 6천까지의 이렇게 매매 물건이 나왔고요. 26평대 매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30평대가 있다면 당연히 뭐 20억대 정도에 가깝게 나와 있는 그러한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타운 지정되어 있는 곳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요. 대청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해당 아파트 위치가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이 바로 삼성 서울병원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고
모아타운하고도 이렇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일대가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뭐 수서 1단지 아파트 이상, 그러니까 3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25억대 이상은 갈 거라고 예상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인근에 있는 빌라가 실거래가 됐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료를 보시면 대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있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7억 7천에 11평 정도 되는 곳이 거래가 됐네요. 신축인 것 같고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는 7억 3천대,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6억 4천대. 보통 보면 7억대가 거의 전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상당히 높은 금액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빌라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저렴한 게 5억 3천대 정도 되네요. 1층에 있는 빌라고요. 한번 볼까요? 방은 하나네요. 방은 하나고 준공은 22년 12월 19일 날 됐으니까 이 빌라가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매 금액이 좀 저렴한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원룸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대지지분은 안 나왔으니까 대지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대지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아래로 가서 비싼 것 같은 경우는 최대 7억 8천, 뭐 더 비싼 것도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7억 9천이니까 투룸으로 되어 있네요. 투룸 같은 경우가 7억 9천 8억, 뭐 7억대 초중반부터 거의 8억대 가까이까지 나오는 그러한 신축 빌라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가봤을 때는 물건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여기는 동일 물건을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확인해 봤을 때 물건이 나간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물건을 걷어들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매물은 솔직히 제가 갔을 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신축 위주로 있고요. 각각의 어떤 물건마다 중개업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각각 올렸기 때문에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세 시세를 볼까요? 뭐 1억대 있는데 1억대 같은 경우는 뭐 지하도 있고 1억 5천 이렇게 돼 있네요. 투룸 같은 경우가 1억 5천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5억대라든가 뭐 4억대가 만약에 있다면 갭 금액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자금이 있어야 이런 동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번지수를 찾았을 때 모아타운은 현재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이 투자 금액은 더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모아타운 관련돼서 11월 달에 보도했을 때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일원동에 대해서 선정되지 않은 한 곳이 있죠. 일원동에 있는 663-686 일대는 주민 반대 등 사업 추진 의사가 적은 지역임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의사가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상가 소유자 등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곳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토록 하여 존치 또는 개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상가가 있거나 뭐 종교시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더디거나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10월 2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착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되니까 주의해라 라는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장에 제가 갔을 때 매물은 상당히 없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는 빌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신축 물건들 몇 개가 있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노후 주택을 선택할 때는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아타운 중에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아타운 뿐만 아니라 투자,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라면 구축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적게
묶여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개발 지역들은 어떤 주민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 매입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한 이후에 매입하시는 분들은 매입하시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지금 매각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됐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것과 대상지는 다르기 때문에 일원동이든 아니면 모아타운을 투자할 때는 좀 더 신중한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삶 되세요.